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매뉴얼, 돈 얘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예산안을 설명해달라는 이런 컬래버레이션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국가예산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워나가는데도 어느 정도 닿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1 예산안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저는 국가 예산안이라는 게 작년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해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하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 예산안이 적합한지 꼼꼼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국가 예산은 그 전 한 해 내내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돈을 잘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려면 가계부를 쓰시죠. 그런 것처럼 세금도 내가 낸 돈이고 이 세금이 잘 쓰이는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예산안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산이 보통 어디에 쓰이고 얼만큼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계부의 예시를 들 건데요. 여기에 이 가계부 내용과 국가 예산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 옷, 음식, 집,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렇다면 국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삶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죠. 그래서 국가 예산의 대다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보건, 고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일반 지방행정은 생활비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이 부분은 뭘까요? 책이나 학원을 등록할 때 사용되는 비용,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죠. 국방은 무엇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촬영용 블랙박스를 한다든지, 다 집집마다 도어락이 있죠. CCTV를 해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색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인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이 두 가지 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디지털 기술로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하는 디지털 뉴딜, 탄소 제로, 녹색 혁명으로 에너지와 인프라를 혁신하는 그린 뉴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계부에 비교를 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기 개발 비용이라든지 펀드 투자 이런 것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총 555.8조가 투입되는 2021년 예산안,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시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 그리고 이 실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한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향후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발전만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주거, 장학금, 이 세 가지를 제공하는 청년 희망 패키지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생했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잘 대응을 해야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방역 시스템에 대한 투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해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등 국민 생명 보호,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555조 정도고 내년에 예상 수입이 483조입니다. 단순히 덧셈 뺄셈을 해보면 한 70조 정도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70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거 아니냐, 나라 빚이 이제 1000조가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천재지변들 이런 것부터 일단은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얼른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무너졌던 경제 성장을 바로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또 약화하게 되고, 이 최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 천재지변의 국면을 빠르게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굵직한 것 중심으로 2021년 예산안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움을 깨고 또 흥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봤는데,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2021년 예산안을 검색해서 기획재정부의 콘텐츠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돈 관리의 기본, 바로 낭비되는 돈을 막고 빠져나가는 돈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도 여러분들의 본인 돈을 관리하듯이 관심을 가진다면 공정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정책을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또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투자할 때 수익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국가가 지원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